안녕하십니까. 가치지향의 정신으로서 사랑. 오늘 그 일곱 번째 소주제, 사랑의 힘으로 성장입니다. 나는 나의 자식들과 그들의 연인들이 저마다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내 주변의 실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 지금까지 만들어진 숱한 사랑 이야기를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퇴행이요, 어리광이며 투정부림이고 떼쓰기입니다. 사랑은 괄호입니다. 이 괄호 안을 한 단어로 채워보라면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고르시겠습니까? 나는 주저없습니다. 이미 이번 소챕터의 제목으로도 짐작했겠지만 나의 선택은 성장입니다. 나는 나의 자식들과 그들의 연인들이 저마다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는 사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내 주변의 실제 경우를 봐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만들어진 숱한 사랑 이야기를 봐도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사랑은 퇴행이요, 어리광이며 투정부림이고 떼쓰기입니다. 2005년 정지우 감독이 만든 사랑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30살의 여자가 17살의 고등학교 남학생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자신의 첫사랑을 닮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학생의 쌍둥이 형이 죽고 그 형을 사랑하던 여학생이 그 형과 똑같이 생긴 남학생에게 집착하게 되죠. 이런 와중에 여자의 첫사랑이 다시 여자를 찾아오고요. 30살의 여자의 첫사랑이 다시 여자를 찾아오고요. 그런데 막상 보니 솔직히 그 고등학교 남학생과는 전혀 닮지 않았어요. 영화는 여자와 남학생과 그리고 첫사랑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여자가 솟구치는 사랑니를 아파하며 끝납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는요, 30살의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도 있습니다. 17살 남학생을 사랑하는 17살 여학생의 17살 남학생 친구와 이름이 같아요. 지금 앞에서 아주 간략하게 영화를 정말 요약을 했는데 거기에 덧붙여진 이런 정보들이 정말 복잡하죠. 이 복잡함이 이해되시나요? 30살의 여자와 17살의 여학생의 이름도 같아요. 그리고 30살 여자의 첫사랑과 17살 남학생의 이름도 같고요. 정말 복잡하죠. 17살의 여학생은 30살의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맹장수술을 하고 나서 30살의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자친구와 이름이 같은 남학생 친구에게 나는 다시 태어나면 내가 사랑하고 있는 17살의 남학생 이름으로 태어나고 싶어라는 중2병 수준의 의미가 심장한 말을 합니다. 사실 그 이름은 30살 여자의 첫사랑 남자와 같은 이름이죠. 앞에서도 얘기했었죠. 30살 여자의 사랑니는 신명나게 아픈데 어디에도 성장은 보이지 않는 벚꽃같이 애매하고 모호한 예술 영화가 사랑니의 정체인가요? 감독은 사랑니로 자신의 작품을 포함해서 연애담 전체를 상대로 자폭하고 있는 건가요? 모두가 닮고 모두의 이름이 똑같은, 그럼에도 17살이나 30살이나 성장이 멈춰버린 정도가 아니라 퇴행하고 있는 연애담 전체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맹장을 떼어내고 있는 건가요? 이 영화에 대한 날삐딱한 어떤 반응이 예, 느껴지시는죠? 사랑니와는 대조적으로 1997년 이탈리아의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는 의도적인 애매함이나 모호함 따위는 없이, 애매함이나 모호함 따위는 일도 없이 온통
암흑같이 깜깜한 세상이라도 인생은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감은 감독이 이 영화에서 귀도라는 놀라운 남자 주인공을 창조했기 때문인데요. 귀도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근거는 사랑의 힘으로 귀에 귀감이 될 만한 성장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추억입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는 화면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1부와 2부로 깔끔하게 나뉘는 영화입니다. 1부는 귀도가 도라라는 여인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성장하는 이야기이고요. 2부는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라도 대충 알 정도로 유명한 귀도가 유대인 수용소에서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는 이야기이죠. 네, 귀도는 희생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합니다.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요. 사실 일부가 거의 다 끝날 때까지 귀도는 철이 없고 대책도 없는 남자였는데요. 도라의 약혼자가 결혼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도, 도라를 말에 태우고 보쌈에 와서 사랑을 나누려 방으로 들어가려 하거든요. 그러다가 열쇠가 없는 걸 알아채고 잠긴 문과 씨름하는 사이에 도라는 옆 화분 보관실로 들어가요. 그리고 도라의 뒷모습을 본 귀도가 갑자기 정색하고 도라가 들어간 화분 보관실의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 엄숙하게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진지한 귀도의 표정과 몸짓이었어요. 이 순간 귀도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화면이 바뀌게 되면 세월이 흐릅니다. 예, 2부는 같은 공간에 다음 장면으로 전환되면서 시작돼요. 그 화분 보관실의 그 같은 장면입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흘러 이미 5살이 된 아들 조슈아가 화분 보관실에서 나오고요. 세 식구는 기도의 자전거에 몸을 싣고 내리막길을 달려가죠. 그리고 이제 독일, 일군, 나치가 이 마을로 진군해 오고요. 그리고 이제 귀도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되고 귀도의 아내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따라 유대인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이 이후의 전개는 이미 너무 잘 알려져 있기에 여기에서 되풀이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2부의 핵심적인 장면들에서 귀도가 나치의 유대인 수용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세상에 삶은 아름답다라는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었던 근거는 앞에서도 말했던 것처럼 일부에서 사랑의 힘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귀도의 성장 때문입니다. 철이 없던 귀도의 성장이 갑작스러워 보였을 수도 있지만 도라를 사랑했던 귀도의 마음은 밑변이 시간인 그래프에서 사선형이 아니라 계단형으로 성장합니다. 사랑의 힘으로 성장이란 주제에 인생은 아름다워도 적절한 예이지만 이 주제에 관한 한 지금까지 발표된 모든 작품 중에 으뜸은 2006년 일본 감독 신조 다케이코가 만든 영화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2003년 일본 츠츠미 유키히코 감독의 영화 연애 사진을 바탕으로 작가 이치가와 타쿠지가 쓴 소설 연애 사진 또 하나의 이야기를 다시 영화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소설, 영화에 특이한 사연이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나서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 라는 영화
를 출발점으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합시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다음에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라는 영화로 다시 만납시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볼 때까지 예, 안녕히 계십시오.